안녕하세요, 헬린이 고조대입니다. 여러분은 근육량을 가장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육에 큰 자극을 주기 위한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근비대를 일으키기 위한 충분한 영양 섭취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원활하게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골병만 들 뿐이니까요. 즉,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는 아나볼릭 상태가 되려면 영양분이 넘칠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때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나볼릭 상태를 위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방도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보디빌더들은 근육량을 늘리는 벌크업 시즌에는 지방 축적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후 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방을 걷어냅니다. 그러나 전문 선수처럼 시즌과 비시즌이 나눠져 있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벌크업 커팅 기법을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근육량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지방은 적절한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일컬어 상승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상승 다이어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상승 다이어트 기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일선에서 이 방식으로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인 헬서들이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승 다이어트 테크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산소성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스포츠 과학자 할랄 램비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는 혈중 젖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더불어 더 많은 젖산은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산소성 운동뿐만 아니라 높은 젖산 수치도 지방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젖산 수치는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트렝스 코치 찰스 폴키는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GBC라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GBC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6개 정도의 운동 종목을 상체와 하체 또는 가슴과 등과 같이 상반된 2개의 근육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A, B, C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의 운동이 끝나면 다음 그룹의 운동을 수행하기 전 2에서 4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와 같은 루틴을 2개 만들어 개인의 신체 능력과 컨디션에 맞춰 주 3회에서 4회 정도 수행합니다. 일반인에게 추천드리는 루틴 A, B 각 운동 종목은 다음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젖산 수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두 그룹의 근육을 하나로 묶고 세트 간 비교적 짧은 휴식 시간을 두어 운동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 높은 운동 강도 및 운동량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근육을 생성하는 데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승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승 다이어트의 양대축의 하나인 고강도 근력 운동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머지 다른 한 축인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에릭 햄스 연구팀의 2014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근육량을 유지하며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2.3에서 3.1g의 고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더에 비해 운동량과 운동 강도가 낮은 일반적인 헬서들이 kg당 2.3에서 3.1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운동 경력과 현재 섭취량을 고려하여 하루에 체중 1kg당 1.6에서 2g 정도의 단백질을 우선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무게가 80kg이라고 한다면 128에서 160g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근육의 생성을 위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고강도의 운동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소화할 정도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지방과 함께 일정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상승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힘든 운동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영양 섭취를 줄이고 운동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노리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증가시키는 상승 다이어트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잉여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계획적인 운동 루틴으로 운동량과 강도를 꾸준히 높여나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운동 정보만 쏙쏙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겠죠? 감사합니다.